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자, 시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장세는 그냥 박스권이고 상반기만은 못하지만 박스권 정도라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2,400대 후반? 이런 정도면은 박스권 하단에서 크게 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전체 시장의 어떤 방향성 뷰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체감적으로는 이게 주식이 오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내리지 않는다, 별로 더 내릴 자리가 없다 하는 것도 매수 구간이긴 해요. 그런데 그 매수의 강도나 상승을 하는 속도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려와서 빨리 반등 안 하고 오래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심리가 그렇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은 올라갈 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버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려와서 바로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이렇게 머물러 버리면 아주 무서워요. 무섭고 막 두렵고 주식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박스권장이 하단에서 이렇게 박스가 예를 들어 박스 레인지가 이 정도다. 그럼 요 중간 기준으로 요 위쪽은 상단이고 아래쪽은 하단이잖아요. 어차피 같은 박스인데 위쪽의 상단에서는 희망의 구간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체감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근데 하단 박스권에서 밑으로 하단권역에 있으면 그냥 걱정이 태산이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깨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이 보통 이제 하단 내려오면,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온다는 것 자체는 주변 여건들이 조금 안 좋은 것들이 작용을 했으니까 하단까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많게 되는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9월 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추석 앞두고 장 별로 안 좋다고, 그리고 3분기 원래 가을장이 별로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이번에도 참 여지없이 그러네요. 그리고 이번은 연휴가 또 더 길어져 버렸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그만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어떤 이슈가 없어도 한 나흘 이렇게 쉬어버리면 그 기간 동안 내 변수를 별로 감당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물량을 뺐다가 다시 들어가는 플레이어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셧다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제기가 되어 있지, 미국 자동차 노조들의 파업 문제들, 전체적으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헝다도 추가적인 채권 발행이 중단됐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불확실성들이 있는 상태에서 연휴 앞두고 있어서 이만하면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것 같은데 올라가는 힘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오늘은 지수 움직임도 지수 움직임인데 종목들이 오히려 2차 전지는 이런 영향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티시고 밑에서 좀 더 살 수 있는 분들은 더 사도 될 정도 아닌가라고 저는 봐요. 신규 매수를 해도 될 정도로 지금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지수로 보면은 내일까지도 시장 지수가 만족스러운 수준의 상승을 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좀 이렇게 무겁게 연휴로 진행되는 상황이고, 근데 오히려 2차 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안 가지고 계신다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고, 가지고 계신 분들 절대 업종 바꾸지 마시라, 업종 섹터 절대 바꾸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오히려 다른 주식군들 갖고 계신 분들도 2차 전지 쪽으로 좀 옮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상황입니다. 그간에 2차 전지가 이 2달 동안 약했을 때 좀 강했던 종목들이 이제 꺾이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 뭔가 약간 장이 안 좋구나 하는 걸 공감될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반등을 주면 물량을 개인들이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매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딱 허점이 생기는 시점이라서 이쯤에서 저점은 나오겠는데, 근데 연휴 앞두고 있어서 오늘 올려주면 좋은데, 오늘 올려주면 되게 세게 붙여줄 수 있는데 오전 오후까지 분위기 봐서는 매수 존으로 보이는데 리바운드는 그렇게 강하지 않구나, 그냥
이렇게 뭉개면서 반등 나가는 스타일이겠구나 싶은데 어쨌건 지금은 지수도 여전히 심각한 폭락 이런 것보다는 박스권 하단권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근데 종목 업종들은 이제 뒤늦게 꺾여 내려오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매도를 좀 하는 게 맞고, 지수는 하단이라도 역으로 먼저 내려와서 하단에 충분한 낙폭이 발생되어 있는 2차전지나 뭐 어제 엔터주들도 반등하고 했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먼저 조정 120선 정도까지 조정 나온 애들이 실적주가 많다. 이런 거는 뭐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고 보여지니까, 시간이 2시 때 시작하는 방송이라서 제가 먼저 일단 두 가지식으로 제가 보는 시장뷰 먼저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의 전체 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재 시황은 제가 시장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시장 상황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지금 시장의 맥이 뭐냐를 잘 봐야 됩니다. 현재 시장에 만약에 맥이 유동성이다 그러면은 그냥 제일 강하고 좋은 종목을 막 다 질러버리면 되는 겁니다. 주식을 그냥 어설픈 거 다 팔아갖고 제일 센 주식들 그냥 다 사버리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시장의 맥을 짚어야 돼요. 거기에서 전략적인 이렇게 가지를 치는 거거든요. 현재 시장의 가장 굵직한 맥은 고금리 장기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도 1년 내내 고생해도 2022년도 1년 내내 시장이 급격한 약세를 기록했던 게 금리가 제로금리에서 5% 금리까지 1년 만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1년에 미국의 금리가 실질 마이너스 금리에서 5%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 시대에 지금 목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청난 긴축 속도, 그래서 작년에 뭐 미국 시장도 빅테크들도 반토막 수두룩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나간다 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오히려 유동성 기대감으로 들어오는데, 그 유동성의 촉매는 사실은 길트 금리와 미국채 금리 문제가 터졌던 작년 10월, 그리고 올해 3월 SBB 사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PF 문제나 레고랜드 사태 이런 것들이 다 엮여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이징 해준 거예요. 이 유동성을 완화시켜 주면서 오히려 미니 유동성 장세가 상반기에 펼쳐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피봇 기대감이나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이제 곧 내린다, 이런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올해 뭐 한 7월경까지,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7월경까지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유동성 장세 양상을 띄었습니다. 좀 미니로. 그런데 거기서 이제 빅테크주들이 날아가고 거기 AI 모멘텀 붙으면서 엔비디아가 선봉에 서면서 올라온 건데, 이게 이제 이번 FOMC가 모두가 예상을 한 게 뭐 금리 동결이다, 대신 이제 말로는 매파적이지 않겠느냐 다 예상을 했는데, 그게 예상보다 더 강화된 거예요. 특히 점도표에서 중립금리도 평균값은 크게 변함이 없었지만 장기금리 중립금리에서 상단이 조금 올라가 버렸고, 중립금리 상단이 조금 올라가 버렸어요. 이거는 상당히 매파적인 변화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중립금리 바뀌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장기 목표금리인 중립금리를 몇 명의 이사들이 높게 찍었다는 거. 원래 2%대 중반에 밀집돼 있던 게 한 3명 정도가 저 위쪽으로 올라왔다는 이런 것들. 그리고 내년도 연말에 그 점도표 상으로 보면은 원래 시장이 기대했던 게 내년에 한 4번 내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년에 25, 25, 25, 25, 뭐 3, 6, 9, 12 이 정도로 해서 금리를 한 1% 정도는 최소한 그래도 내리지 않겠느냐. 4%로 내년 연말에는 가지 않겠냐라고 예상 전망했던 게 불과 이제 지난 회의들이었는데, 이번 9월 회의에서 2024년도 목표 금리가 5%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좀 낮게 잡은 이들도 4% 후반 이렇게 돼버려서, 야, 이거 내년에 금리 상반기는 내리지 못하겠네. 혹은 내려봐야 뭐 50bp 많이 내려봐야 50bp 정도가 아니겠느냐. 실제로 나중 가서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그렇게 형성이 돼서, 그러면 지금 9월 달인데 이제 10, 11, 12, 1, 2, 3, 4, 5, 6 무려 9개월이나 지금 5.25에서 5.5인데 한 번 더 올릴 걸로, 연내 한 번 더 올릴 거라는 전망이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5% 금리 존에서 10달 가까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시장에 급격하게 지금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이 고금리 장기화는 주식시장의 유동성 제한해요. 아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식에서는 5%, 6% 금리가 별거 아니에요. 수익률 6%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무위험 6%라면 말이 다르죠. 주식시장은 변동성 리스크를 감안하기 때문에 이 30%의 수익률도 구간 수익률로 수시로 나오죠. 그런데 연간 수익률로 6%가 무위험이라면 주식과 고민을 하는 자금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특히 기관성 자금들은 6%가 이게 낮은 금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들이 여러분 제조업들 영업이익률 6%가 평균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6%를 그러니까 제조업이 공장 돌려가지고 막 뭐 직원들 쓰면서 해서 이익률이 6%가 쉽게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외지가는 제조업들 5% 이하 이익률 천지입니다. 특히 대형화될수록. 근데 뭉칫돈들 큰 돈들 예를 들어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돈 번 거를 그냥 MMF에 넣어놓으면 6%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킵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업들도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서 소극적일 수 있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려면 외부 차입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해서 투자를 강화하는데 지금 뭐 파이낸싱 여건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기 우려 그리고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상대적인 비교 수익률로 봤을 때 너무 무위험 수익률이 지금 높다 이런 측면 그리고 멀티플은 그 금리와 역의 함수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의 P 멀티플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약세 요인이에요. 금리는 주식 투자하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야 이거 너무 높게 오래 유지될 것 같은데 야 5.5% 내년도 하반기까지면 이거 견딜 수 있나? 장이 이 지수대가 과연 맞는 건가?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지금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시장을 무겁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데 재상승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재상승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도 일정 기간 동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의 어떤 마인드랄까 이건 좀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된다. 우리가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전문가로 나와서 뭐 금방 올라갈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금방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환경이면은 상승을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누가 주식을 비싸게 사주겠냐 이거죠. 주식은 타인이 비싸게 사주지 않으면 내 주식을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적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세는 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게 연휴를 앞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걸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또 반대로 금융권에 지금 자본 위험이나 이런 이벤트가 생긴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뭐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터지지 않을까. 지금 헝다 같은 경우에도 뭐 채권 추가 발행이 뭐 중단됐다 해서 문제 생기지 않을까 걱정들을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뭔가 생긴 건 아니고 저는 뭐 중국은 공산당이 은행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중국 정부 당국의 의지라고 보거든요. 중국 정부 당국은 뭐 지금 공동부유로 이전에 흥묘백묘 정책을 바꾸면서 그냥 중국 내수 정책과 고성장 기업을 오히려 누르면서 그냥 관리 통제하는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터트리지 않는다라는 걸 이번에 헝다 사태 때 보여줘서 이거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지금은 구조적인 고금리로 인한 스트레스인 거지 이벤트로 뭔가 날카로운 송곳이 찔려서 피가 철철 나는 시장은 아니에요. 오히려 뭐랄까 고통이라고 하면은 무거운 금리에 깔려서 이렇게 좀 힘겨운 상황인 거지 어디 날카롭게 팔 하나 잘려나가는 이런 고통은 아니에요. 장세 자체 스타일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하시고 다만 지금의 약세가 이것만 견디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닐 것이다.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뭔가 이벤트가 터지면은 연준이 나서서 다시 또 유동성 공급을 할 테니까 그러면 다시 또 완화거든요. 그러면 또 오히려 유동성으로 단기 반등을 빠르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한은 오히려 좀 무거워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게 제가 지금 마지막에 적어놓은 오히려 이벤트 발생 시에 다시 완화 기대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작년에는 금리가 이렇게 엄청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고 지금 보면 이거 고점이 뚫렸죠. 하지만 그렇게 작년처럼 충격이 강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지금 이게 10년물 금리인데 4%대 이미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10년물이니까 미국의 잠재 성장률 이런 거 감안했을 때 5% 이상 금리가 오래 가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5%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왜냐면 전체적인 정책 금리가 미국의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을 다 지금 상회해 있잖아요. 이건 긴축 포지션이거든요. 이걸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정책 금리보다 10년물 금리가 낮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좀 오래 가겠네 그러니까 4%에 있다가 4.5%로 조금 밀려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작년처럼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래서 뭐 하루 조금 미국 채금리 올라갔다고 막 폭락하고 그러진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높게 오래 유지된다라는 상황 때문에 시장 전반은 좀 무겁다. 여기에 대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하고는 다른 장세다 분명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내년도 이제 6월입니다. 이게 이제 6월 이전까지는 금리 인하 전망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정책 금리가 요 그 5.25에서 5.5잖아요. 그러니까 요 37.5 그리고 5.5에서 5.75가 이제 15%니까 한 절반 정도는 6월 달에도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6월까지도. 그러니까 하반기에 한두 번 이렇게 지금 컨센이 잡혀버린 겁니다. 내년도 2024년도. 그러니 내년 상반기까지니까 지금부터 뭐 한 9개월 이상을 이 높은 금리 만약에 11월이나 12월에 금리 한 번 더 올리면은 5.5에서 5.75예요. 미국 기준 정책 금리가. 이게 약간 적응 안 되는 수치죠. 야, 이거 주식시장 어떻게 가?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 기준금리가 5.75라고? 그 주식시장 누가 주식하나? 주식시장이 어떻게 가? 신규로 주식시장에 돈이 어떻게 들어와? 미국 정책금리가 5.75인데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벤트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냥 구조적으로 야 이러면 당분간 주식시장 힘들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미국 채권 시장에서 투매가 나와버린 거고 그 여파가 지금 다 이번 주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박스장, 저는 박스장이라고 정의합니다. 잠깐 차트를 잠깐 보시죠. 이거 갑자기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해놓고 뜬금없이 또 박스장이래. 박스장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시장이 이렇게 내려왔지만 월봉 보시겠습니다. 자, 항상 장기 그림은 제가 월봉, 주봉을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월봉상으로 요 20개월선 내려오는 요 20개월 선이랑 60개월 선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과매도 우리나라 주 추세 라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월봉 주 추세 라인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과매도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과매수 그리고 금리 인상 과매도 그리고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 반등 그리고 그 금리가 유지된다. 아직까지는 이징 완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상황이 아직 멀었네 하면서 옆으로 가는 건데 옆으로 가면서 중심이 여기니까 밑으로 조금씩 들어올 수도 있죠. 네, 밑으로. 이 중심이 제가 지금 2450 정도로 보여드리는 건데 뭐 중심이 여기니까 중심 이하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어요. 다 절대 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뭐 내릴 만큼은 좀 내려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술적 채널로 봤을 때 뭐 이런 정도거든요. 2450이고 월봉 지지 라인이고 뭐 지난 5월달 하단이고 여기 매물이고 하니까 지수는 뭐 2450이네 여기서 한번 잡아줄 거예요. 예, 오히려 추석 지나고 나면. 근데 이게 고점 트라이를 당분간 못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전형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박스죠, 박스.
박스권이 되는 거죠. 좀 내려왔으니까 이제 좀 반등하는데 위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다시 또 거기서 매물 나오고 이런 양상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특히나 미국의 금융권에서 뭔가 위기 상황이나 문제가 생기면은 완화해서 다시 튕겨 올라갈 수 있어요. 기술주 위주로. 그래서 지금은 뭐 심각하게 새로운 국면보다는 당분간 좀 여전히 무겁겠다. 우리 시장은 제가 주도주가 없는 게 아니라 주도주가 꺾이고 주도주가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장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7월 26일 날 2차전지 꺾인 이후에 우리 시장은 조정입니다. 지난 8월, 9월 지금 다 조정인 거고 지금 조정은 여기서 이만큼 내려와서 반등 요만큼 나왔고 그처럼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또 반등 한번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좀 빨리 갈게요. 여기도 이렇게 반등 나왔지만 못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올라왔을 때 8월 초에 좀 파신 분들이 지금 오히려 좀 여유가 있겠죠. 어디서 다시 사지 이런 고민하면 되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박스일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일단 손실 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당연히. 자, 이때는 뭘 해야 될까를 많이들 고민하시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많이 주시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내 주식을 다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 주식을 다시 점검을 하시는 건데 지금 내 주식이 자 이거 시장 조정이에요. 시장 조정입니다. 시장 조정이고 유동성 약해지니까 전체적으로 가치 조정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장의 조정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살 기회다.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기 투자 고수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자기 객관화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은 내 주식 계좌와 내 자산의 변동성만 보고 그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예를 들어 1억 투자자가 1억을 보유 시드로 매매 포지션을 만약에 8월, 9월 요 구간에 잡았으면은 지금은 손실이 좀 났을 거예요. 한 50%는 일단 났을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 1000만 원 지금 까였다. 나 거기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내 돈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내가 지금 몇 달 동안 생고생하고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소득 1000만 원하고 자산 1000만 원은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일해서 뭐 한 몇 달 일해가지고 1000만 원 월급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받을 수 있는 나의 페이가 나의 자산으로 바로 귀속되지 않잖아요. 내가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남는 돈이니까 1000만 원의 자산을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인생 삭제된다는 게 주식으로 손실 나면 인생 삭제된다고 요즘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내가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있는데 주식은 뭐 한 달 만에 내 1000만 원 날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패닉이 오는 거지. 막 고통스럽고 위기감이 오고 인생의 위기감이 와서 그냥 내 사정에 매몰돼서 그 주식의 현실 인식 내지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게 돼요. 마음이 바뀌어버려. 1억을 투자할 때 처음에 살 때는 막 꿈과 희망의 나라에서 주식을 사요. 이 돈 사가지고 내 2억 만들면은 그때 돼서 뭐 좋은 차 사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투자를 하는데 그게 손실 나서 한 1000만 원 딱 까이고 나면은 그 꿈과 희망은 이미 다 사라졌어. 어떡하지 1000만 원, 내 1000만 원, 내 몇 달의 인생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딱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뭐 지난달 지지난달에는 긍정 편향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 다시 쫙 리셋하고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자기 객관화라는 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지금 그래 좋아. 시장이 조정이고 유동성 조정이야. 금리 때문에 지금 주식 시장이 제가 이렇게 지금 금리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인데 주식 누가 새로 들어오겠냐.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힘들어서 뭐 좀 어렵다고 치면 그럼 주식 시장 좀 괜찮아지면 내 주식 올라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식 시장이 좀 괜찮아지면 웬만한 거 다 반등하지만 신고가 갈 수 있을까? 주식 시장이 좀 괜찮아지면 내 주식이 신고가 경신이 가능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기에. 결국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주는 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기업이 있고 시장이 있고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나를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금리나 환율 여건 이런 것들이 주식 당분간 좋기 힘들어요. 그러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내 기업을 보는 거죠.
내 멘탈 잡고 시장 오케이 당분간 힘들어. 그럼 내 기업 시장 힘들 때 그래 니 혼자 올라가지 못하겠지. 시장이 나중에 좀 괜찮아지고 금리 5.5 이상으로 계속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일단 지금은 내년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 전망이니까 한 6개월에서 9개월 버텨야 된다라고 치더라도 뭐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버텨내고 금리 완화기 들어가고 경기 분양기 들어가고 좀 괜찮아지면 내 주식 다시 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해서 내 주식이 고점을 뚫으면서 더 갈 수 있는 주식이냐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신고가 경신이 가능한 주식이다. 제가 말하는 신고가는 사상 최고가 내지는 최소한 52주 신고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산업 분석, 업종 분석, 종목 분석을 제대로 했을 때 이 산업은 앞으로 더 커져 분명히. 그리고 거기서 이 회사는 1, 2위를 다투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산업이 커지는 만큼 기업이 같이 커질 테니까 이거는 지금 주식은 조정받더라도 다시 갈 수 있어. 버텨야죠. 그럼 버텨야죠. 다른 종목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은 세상이 미국도 저성장, 이제 중국도 저성장 돼요. 중국도 이제 중저성장 국가로 가는 거예요. 옛날처럼 중국 뭐 8% 뭐 그렇게 성장 못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저성장은 고착화돼 있다면 희소성장 시대예요. 성장이 희소한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 성장주 하셔야 돼요. 주식 장이주 좀 안 좋으니까 또 무슨 퀄리티 주식 뭐 가치주 얘기하는데 주식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돈 잘 버는 회사에다가 해야 되지 땅 많이 갖고 있는 회사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장이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자신할 수 있을 정도의 업황 뷰를 갖고 있다면 그건 다른 걸로 바꿀 필요는 없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거 버티기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될 것 같다. 그거 빨리 바꿔야 돼요. 뭘로? 이게 가능한 주식으로. 지금의 2차전지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 없는 업종 섹터면 많이 내려있는 2차전지 핵심주들 있죠. 그걸로 바꾸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진짜. 왜? 전기차 성장, 2차전지 성장, 국내에서 2차전지 배터리 사업만큼 앞으로 장밋빛 전망인 산업이 어디 있어요? 신성장 산업인데. 없는 걸 만들어서 구축하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우리나라 어지간한 산업들 다 사이클 산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성숙 산업이 뭐 설비 투자 사이클이나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좀 좋아졌다가 좀 나빠졌다가 하면서 재고 사이클이 나오면 그러면서 주글라 사이클 들어가고 대부분 이렇게 사이클로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니까 이 좋았을 때 물리면 길게는 4년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부분 사이클 산업이니까. 근데 지금의 2차전지처럼 신성장, 세상에 없던 게 새로 생겨서 막 이제 시장에 이제 침투하고 있는 그런 산업은 지금 요만큼 좋았다가 조정 나와도 다음번에 이거보다 더 좋아, 더 커지잖아요, 산업이.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정고점이 넘어가잖아요. 산업의 볼륨 자체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물려가지고 여러분들 1년 기다려도 다시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 하시면은 물려서 10년 동안 고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2차전지다. 여전히 2차전지 핵심 기업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핵심 기업들은 글로벌 1, 2등 하는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양극재, LG 에너지솔루션, 셀, 뭐 이런 애들. 포스코 같은 경우는 리튬 쪽에서 이제 그런 경쟁력이 나올 거고, 포스코 퓨처엠도 뭐 BM과 함께 1, 2위 다투죠. 이런 기업 업체들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지금 조정이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자신 없는 주식군들 앞으로 이게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런 거 빨리 바꾸세요. 그런 거 빨리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정말 어려운 건데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말씀드리는데 조정기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소위 현타 오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주식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샀거나 아니면 여기서 샀거나 그림 잘 보이죠? 혹은 조정 이렇게 1단 조정 나와서 내가 여기서 샀거나 했는데 2단 더 떨어졌어. 이렇게 장이 안 좋아져서.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산 모두가 결국은 내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가야지 여기서부터 수익이잖아요. 여기서부터. 혹은 1번 투자자는 여기서부터 수익이고. 그럼 이 시간 자체가 그냥 나의 그냥 공회전이 돼버리는 거죠. 의미 없는 시간이 돼서
그 허무함이 있지만 어쨌거나 넘어가면 장땡이에요. 넘어가면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주식은 선택 결정 위험도 되게 중요해요. 무엇을 가져갈 거냐라는 고민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수는 그게 필요 없지만 종목은 고민했을 때 제가 지금 2차전지를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2차전지는 다른 업종 섹터로 저는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팔았다가 좀 기다렸다가 다시 사고 이런 정도를 할 수 있다면 그 정도를 조정 기간에 한 번씩 해주면은 물량이 오히려 늘어나요. 그러면 이 조정 기간이 지나고 났을 때 내 물량이 만약에 1000주였다. 그럼 거기서 뭐 한 10% 정도만 반등 쫙 나왔을 때 한번 팔아줬다가 한 두어 달 기다려가지고 내려가면 한 10% 정도 누를 때 다시 사면 내가 1000주 갖고 있던 게 1100주로 늘어나잖아요. 예? 1100주로 늘어나잖아. 그러면 예전에 고점이 왔을 때 나는 수익이 난다니까. 이게 되게 상급 스킬이긴 한데요. 예, 이게 뭐 초보자들이나 하기 좀 쉽지 않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거죠. 장 당분간 쉽지 않아요. 예, 장 당분간 쉽게 시장으로 막 뛰어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도 7월 26일 매물을 소화하고 즉시 올라가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래 걸릴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뭔가 중간중간에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팡 튕겨 올라간다 그러면 또 쉴 거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뭐 물량들 좀 줄였다가 사고 이런 정도만 지금은 홀드고 지금은 그 반등이 아니니까 홀드인데 앞으로 뭐 한두 달 안에 이렇게 반등이 한 번씩 나올 땐 그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제가 그거 꼭 하시라는 게 아니라 견디는 요령이에요. 견디는 요령. 그 시간을 견디는 노하우. 앞으로 주도주인 2차전지도 당분간 쉽지 않아. 그러니까 주도주 쉽지 않으니까 다른 거 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2차전지 안 갖고 계신 분들 이런 얘기하죠. 2차전지 빠져야 다른 거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제가. 주도주가 못 가면 다른 주식들도 못 가고 시장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도주가 없는 게 아니라 주도주가 조정 중이기 때문에 장이 힘든 거라 그랬죠. 거기에서 테마주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그거는 틈새고 그건 주도주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틈새 그냥 마이너리그일 뿐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오히려 장세는 심플한데 힘든 거죠.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장이네. 근데 그런 장이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견뎌야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물려도 주도주의 물리라는 얘기예요. 시대의 주도주, 시대의 주도주. 그러니까 주도주의 물려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봤죠? 이 왜 주도주의 물리라고 하냐면, 자, 이 시대의 주도 산업이 오늘부터 시작하면 끝날까요? 어떤 시대의 변화 사이클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오늘부터 시작하면 끝납니까? 그렇게 끝날 리는 없어요. 그러면 그 시대를 주도하던 산업이 성숙 국면에 들어가서 쇠퇴기로 가는 데까지 또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성장 산업은 막 뜨거워졌다가 좀 식잖아요. 그럼 다시 또 실적이 좋으니까 돈벌이가 괜찮은 거니까 한마디로. 지금 금리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요, 여러분. 금리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앞으로 미국도 실적 많이 나올 거예요. 힘든 상황이야. 그런데도 좋은 산업이 주도주거든요. 조정기에도 그런 게 주도주거든요. 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전기차랑 배터리는 없던 거잖아요. 이만큼 기대했다가 지금 뭔가 좀 느려도 가는 방향은 달라지지 않아요. 뭐 트럼프가 여러분 당선되면은 전기차 다 없애버릴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파리 기후협약은 파리 기후협약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탈퇴한 거예요. 그게 뉴욕 기후협약이었으면 탈퇴를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셧다운 얘기 나오는데 셧다운은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고 그 셧다운 얘기가 뭐 또 공화당 소수파들이 IRA 법안을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뭐 걱정하시는데 오늘 뉴스 탁 보면 직관 딱 와야지. 포드랑 CATL 못하게 했잖아 지금. 그 셧다운 감축 법안에 IRA 손 안 댑니다. 왜? IRA의 핵심은 중국 견제기 법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제조 부흥 법안인데 트럼프가 그거 반대하고 공화당이 그거 반대하면 내년 선거 못 이겨요. 그래서 IRA에 손 안 대요.
미국이 막 정당끼리 싸워도 지네 나라의 공통된 이익은 손 안 댑니다. 완전 미국식 자본주의잖아요. 치고받고 싸우지만 네가 돈 벌고 내가 돈 벌고 같이 돈 벌어? 오케이, 손잡아. 이게 미국식 자본주의 아니에요. 원수와도 악수하는.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시대적인 환경에 있는 종목군은 조정을 받아도 설령 거기가 고점이고 쌍봉일지언정 다시 돌아 나와서 여러분들이 손실 본 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런데 어설픈 주식 싸다고 샀다가는 회생불능이 돼요. 오히려 그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민첩하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버텨낼 주식의 안정성을 다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안정성은 결국은 성장 주도주다. 여기에 흔들리지 마시라. 뭐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를 팔아야 된다. 그거 헛소리래요. 진짜 그거 헛소리예요. 그럼 뭐 금리 여러분 5% 하루 이틀이에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성장주를 팔아. 그럼 엔비디아 팔아라는 얘기야? 엔비디아 지금 이 시대 최고의 성장주인데. 금리가 높으니까 성장주 팔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요즘 여기저기서. 그럼 뭐 사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성장주 팔아 2차전지 팔아라는 얘기 같은데 지금 금리 높아서 2차전지 팔면 여러분 뭐 살 거예요? 뭐 땅 많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밀가루 회사들 이런 거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뭐 언제 쌍팔년도 시절 얘기하고 있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그런 옛날 방식의 구태 방식의 이런 뭐 이론적인 뭐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를 팔고 뭐 성장주를 팔고 가치주를 사야 된다. 아니야. 지금 미국 빅테크 회사들이 현금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MMF에 돈 넣고 6%씩 받아 먹는다고. 그런 애들이 금리 오른다고 팔아야 돼요? 얘네들이 외부 차입이 없는데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로 주식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 환경을 보시면 돼요. 유동성이나 주식시장에서 조정 같은 거는 뭐 3개월, 6개월이면 지나가요. 하지만 시대적인 변화와 요구는 계속되잖아요. 그리고 니즈가 누구냐에 따라 달리는 거예요. 니즈가 정부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태양광하고 풍력은 뭐 되는 것 같지만 잘 안 되죠. 왜냐 이거 다 비용이냐고. 기업들도 비용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소비자의 이익이 없어요. 그죠? 뭐 다 빨리 하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라는 허들이 있지만 뭐 소비자들이 니즈가 있어요. 전기차라는 편의성도 있고 뭐 연료비 절감도 있고 그리고 기업들도 테슬라라는 완전한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시장의 MS를 가져가고 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전기차 커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용만이 아니라 먹거리에 대한 베팅이기 때문에 투자이기 때문에 이건 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기술적 성장 궤적을 이미 만들어놨고 거기서 시장의 성장 캐펙스가 이미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포기 못한다니까요. 계속 커진다니까. 자꾸 전기차가 마치 사장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극비관론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걸 뭐 할 거예요?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보다 좋은 산업 지금 있어요? 반도체는 사이클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는 사이클이에요. AI에 진짜 몰빵하고 싶으면 엔비디아 하세요.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기업이 아니라 메모리 기업이에요. 하이닉스도 거기에 HBM 메모리 칩이 GPU에 조금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방향 사이클은 결국 메모리 사이클에 달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냥 사이클이라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반도체는 그냥 사이클이라니까. 거기에 이제 선단 공정, 고도화 공정에서 들어가는 장비 부품들이 앞으로 한 몇 년 동안 좋다. 이런 거 하셔도 되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주식은 못 가고 다른 주식만 오르면 어쩌나라는 고민이 없는 종목과 산업이 바로 주도주니까 그냥 그거 한 우물 판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손실 상태에서는 버텼다가 제가 바로 못 간다 그랬죠. 좀 올라오면은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좀 과열인 것 같네요. 조금 팔아놓고 한두 달 기다려가지고 주식은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올라갈 때 좀 팔아놓고 기다리면 좀 또 슬금 반 정도 내려오잖아. 반 정도 내려오면 또 샀을 때 물량이 좀 늘어나는 그 상급 스킬을 쓰시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 충분히 나왔으니까 앞으로 6개월 버텨 이렇게 가세요.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해야지 지금 와서 막 2,400대 오고 종목들 뭐 고점 대비해서 주도주 2차 전지가 고점 대비 50%씩 떨어졌는데 이걸 지금 팔아야 되나 고민하는 건 지나고 나면은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진짜 제가 이상한 좀 너무 직접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뭐 복잡하게 뭐 업종 섹터 이런 얘기를 보다는 그리고 장이 요즘 정말 이게 여러분 딱 쫓아다니면은 뭐 머리 깨집니다. 쫓아다니지 마세요. 자 보세요. 제가 이번에도 한번 이거 보여드립니다. 삼성전자. 제가 주식을 90년대부터 했는데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뭐 주식 늦게 하신 분들 삼성전자 말로만 들으셨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요. 2000년대 초반에 반도체 초도 성장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 업체들이 하고 있던 메모리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점유율 가지고 올 때 이거 되겠냐 했어요. 예? 이거 되겠냐 했다고요. 그때도 하이닉스 그때 심지어 뭐 법정 관리 들어가고 망하니 많이 했잖아요. 그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되짚어 보시면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인 2차 전지가 지금 홀대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헤게모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과 기존의 재벌 구조가 너무 세서 지금 에코프로 그룹 같은 신생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배터리 뭐 소재 산업 이런 거를 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대 성장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이런 자리에서 여기 다 50% 조정, 60% 조정, 40% 조정 반토막 났던 구간들이라고 여기 이런 자리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2차 전지 이만큼 떨어진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도할까를 고민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예?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매도할까 고민하는 거랑 마찬가지. 이거 매도하고 나서 한 일주일 떨어질 수는 있죠. 예? 근데 한 1년 지나서 보면 나 바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돈이 1,000만 원 까이니까 그 1,000만 원 내가 주식에 돈 1,000만 원 넣으려면은 몇 달간 고생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 때문에 내 사정 때문에 지금 뭔가 자꾸 궁지에 몰릴 거예요. 주식이 떨어지면 원래 그래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냥 내 본업에 내 잡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주식에서 돈 안 빼야 되게 주식에서 돈 빼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런 장기적인 신성장 구간에 있는 종목이 주가가 조정을 받은 상황이면 이겨내야 돼. 버텨야 돼. 위에서 파란 분들은 저가에 매수하시고 예? 이 정도 오늘 제가 볼 때는 시간 한 3, 4분 있죠?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왜 2차 전지 사시라 그러냐면 지수는 제가 무겁다고 말씀드리죠. 시장 지수 빨리 못 돌아 나온다. 근데 자 보세요. 하이닉스가 지금 여기 있다가 고개가 이게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도 여기 120선 보러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27일 날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오는데 아니 지금 메모리보다 좋은 비메모리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가 장비 발주를 연기시켰다는 얘기인데 마이크론이 뭐 좋은 얘기 나오겠어요? 확률적으로? 그럼 하이닉스도 이 정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동안 강했던 거 뭐예요? 은행주 이거 꺾였잖아요. 이거 단기 시세 꺾였잖아요. 은행주 지금 올라가는 것도 웃기죠 사실은. 우리나라 PF 문제도 여전히 유효하고 고금리 장기화면은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들 부실화 우려 큰데 은행주가 왜 올라가 지금? 경기도 지금 안 좋은데 이거 은행주 팔아야죠. 그죠? 얘네들이 2차 전지가 떨어지는 동안 시장에서 커버해준 종목들이잖아요. 그 커버한 게 빠진다니까 지금. 그러면서 시장은 오히려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있는 2차 전지는 여기서 이제 차트 보는 사람들은 이거 차트 다 깨졌죠. 단기 차트가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죠? 단기 차트 다 깨졌으니까 후덜후덜 할 거라고요. 단기 차트만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산업이나 이런 업종에 대한 컨빅션이 약하면 원래 조정기에는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강성주주들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단기 매매자들의 물량이 뭐 오렌 버핏이 그런 비슷한 얘기 했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 월봉 한번 보세요. 이런 애들 월봉 보시면은 위에서 지금 여기서 한 방, 두 방, 세 방, 월봉에 장대우봉 세 방 받았는데 여기서 주식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야지. 그 장기 성장 추세, 장기 추세 상승 추세죠. 이거 하락 추세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전지 쪽은 잘 버티시라. 오히려 지수는 좀 답답하고 힘드실 것 같고, 그리고 내일 모레 뭐 연휴 들어가는데 내일이라고 뭐 딱히 다르겠어요. 오늘처럼 빠지지는 않겠지만 무거운 상황에서 연휴 넘어가는 거고, 연휴 지나서 또 9월 초에 또 셧다운 가지고 가타부터 10월 초에 셧다운 가지고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미국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헝다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문제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시장은 하단인데 무겁다. 하단이라고 해서 스프링처럼 팡 튀어 올라가는 장이 아니고 무겁다. 당분간은 시장은 무겁다. 대신 종목들 오늘 예를 들어서 저는 은행주 갖고 있으면 오늘 매도해요. 오히려 오늘 매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전지로 와야 돼요. 네, 전지로. 전지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떨어졌어요. 제가 틀린 게 맞아요. 반등이 짧게 나왔다가 한번 떨어졌죠. 한 번 더 떨어졌죠. 짧게 나왔다가. 네, 8월 달에 반등 나왔다가 9월에 한 번 더 떨어졌죠. 지금. 그래도 여기가 매수가 맞는 거고 버텨야 되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렸거나 뭐 혹은 이번에 고점 못 파신 분들, 중장기 투자자는 이제 그냥 홀드 하시는 게 맞고요. 구간 트레이딩 짜시는 분들은 저가 매수해서 한 뭐 2, 3개월 안에 이제 구간 반등 50% 반토막 났으니까 그 반토막 난 데에 대한 반등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박스 옆으로 가겠죠. 그 상단에서 뭐 물량 늘리기 매매 한번 하든지 이런 정도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고, 시장이 불안정하고 뒤숭숭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을 수 있는 산업 업종에 더욱 집중하시라. 장 불안하다고 주식 요거저거 쪼개지 마세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손도 못 써요. 백화점 돼버리면 다 같이 무너져요. 오히려 좋은 걸로 이렇게 조정장에서 더 압축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주식시장 조정은 또 지나가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그때 좋은 주식을 갖고 있는 자와 뭐 어설픈 주식을 분산해 놓은 자와의 수익률은 많이 차이 납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집중하시고,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의 주식이 다시 신고 돌파가 가능한 산업이냐, 여기에 대한 공부와 학습을 하시는 추석 긴 연휴 되시기 바라겠고요. 한가위 뭐 풍요로운 장이면 좋겠는데 뭐 막판에 조금 분위기가 좀 그러네요. 명절 가족분들과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는 10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